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뉴스단 1부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차소영입니다. 2020년도 첫 뉴스 이후 두 번째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2021년 초록우산 뉴스단이 만든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그때 대처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초기에는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작용에 대해 사람들이 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기준 접종률 70%를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둔 성인, 청소년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최지민, 유은성 기자를 모시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 기자입니다. 저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새로운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현재는 70%를 넘었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또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코로나 백신은 접종하셨나요? 네, 저는 1차와 2차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럼 접종 전 드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접종 전에 이제 부작용이 있을까봐 좀 많이 걱정을 하면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럼 접종 후 증상 같은 게 있었나요? 예, 접종 후 1차랑 2차 모두 증상이 좀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1차 맞았을 때에는 정말 몸살 기운처럼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집에 누워만 있었고요. 2차 때는 좀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심장을 한 번씩 좀 가슴을 뭐가 이렇게 누르는 듯한 통증이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찾아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그에 만큼 인터넷에도 있고 부작용의 증상을 많이 겪었다라는 기사들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좀 믿는 편이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모르는, 우리가 아직은 다 검증이 안 된,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그런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내 몸이 그 바이러스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게 당연하다. 저는 6월달에 1차를 했고 9월달에 2차 접종을 완료했어요. 접종 전 드신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접종을 할 때 이제 뉴스에서 아무래도 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백신을 맞는 게 더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접종을 하게 됐어요. 그럼 기사나 뉴스에서 보셨듯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증상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증상을 좀 직접 겪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1차, 2차 동일하게 맞은 날보다 맞은 다음날 그 오한이나 몸살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가 지나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작용을 심하게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백신 접종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그에 대한 뭐 부작용을 겪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질병이 있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기존에 질병이 있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있었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로부터 종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의 이제 접종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확실히 백신을 맞으면 치사율이 떨어진다는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냥 주위에서 아프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안 맞으려고요. 네, 저는 맞을 의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부작용에 대해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좀 문제도 많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백신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극소수의 사망률도 있다고 해서 안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고 생각하셨다 하셨는데 그런 자료들을 어디서 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이버에서 알아봤습니다. 맞을 의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코로나 부작용 중에
김근염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좀 걱정되고 제가 안 걸릴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부작용에 대해 불안한 점이 있어서 이제 맞을 의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보를 또 어디서 접하셨나요? 네이버나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서 그렇게 하다 접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극소수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빨리 원래대로 일상을 되찾고 싶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 어서 원래대로 일상을 회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 맞으면은 이제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요즘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그런 위드 코로나 정책들을 보면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단계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야기들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록한 영상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 해결책을 만드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공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안한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두 가지의 인터뷰 영상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분리배출법으로 인해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분리수거 배출법에 대해 이만을 김예빈 기자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일 기자입니다. 김예빈 기자입니다. 배달 음식, 밀키트, 반조리 음식 등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이를 담는 일회용기의 사용량이 늘어났는데요. 주변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가장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린피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활용률은 23%로 추정된다 합니다. 이유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종류가 많을 뿐더러 분류 과정에서 너무 더러운 쓰레기나 혹은 작은 쓰레기를 다시 버리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다른 재활용 쓰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법을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실천해 보시죠. 이번에 저희가 페트병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처음으로는 라벨을 떼서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라벨을 뜯어서 분리해준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뜯어줍니다. 떼어난 라벨은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무색 페트병은 여기, 유색 페트병은 여기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배는 여기 붙여있는 테이프하고 송장 스티커를 다 떼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떼서 버리시면 됩니다. 치킨 혹은 두부 같은 이런 용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것은 비닐을 먼저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비닐을 먼저 제거해주고 다른 옆에 있는 비닐로 뗀 다음에 분리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비닐류 같은 경우는 낱개로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모아서 같이 버립니다. 우유팩과 주스팩의 테트라팩의 분리배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팩은 이 빨대의 분리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돼서 따로 일반에 버리시고 이 테트라팩은 전용 수거함에 버리시면 됩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잘 씻으신 다음에 말리셔서 전용 수거함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분리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스티로폼은 크게 색깔 있는 스티로폼과 이렇게 하얀색 스티로폼을 나뉘는데요. 이 하얀색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재활용에 버려주시면 되고 이 색깔 있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인 만큼 일회용품 배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현명한 분리 배출로 인해 재활용을 많이 해서 지구에 도움되는 일을 더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지막 내용입니다. 드디어 평화동 푸른마을 아파트에서 완산중까지 이어지는 통학로에 인도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안전한 통학로가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학교를 등하교하였는지 신효주 최하나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두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효주 기자입니다. 최하나 기자입니다. 저희는 원산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게 등하교를 했습니다. 이제 인도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남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등하교를 했는지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직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많이 위험합니다. 인도가 설치되기로 결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안전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네, 신효주 최하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1부 준비한 소식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음표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대를 겪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인 태도로 합심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2부는 이가을 아나운서가 스포츠 교육 문화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상 1부 뉴스를 진행한 차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